문제 소요 가리기를 할 때 이게 부모의 문제냐,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할 거고 이게 부모에게 가장 불편한 문제냐, 아니면 이건 자녀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해결해 가야 할 문제냐, 혹은 아직 자녀가 미성숙해서 부모가 좀 가르쳐 주어야 할 문제들이냐라는 걸 보는 거죠. 문제 소요 가리기를 할 때 이 질문들을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 행동이 아이의 이 꾸물거림이, 물론 이제 꾸물거림은 대체로 부모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가 꾸물거리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부모에게 너무 불편한데요. 문제 행동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누가 가장 불편하냐라는 거죠. 가장 불편한 사람이 그 문제 주인입니다. 보통 그래서 아이들의 꾸물거림, 삐딱한 태도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불편한 사람은 부모 자신이기 때문에 부모 문제일 경우가 아주 많죠. 아이들 그리고 이런 거요. 방 안 치우는 거요. 네. 걔들은 그 더러운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치우는 거죠. 근데 부모에게만 보이고 부모는 그 불편함이 너무 싫어서 계속 화가 나고 네,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문제 행동에 있어서 이 행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불편한 사람,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 문제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책을 자꾸 찾아 나가야겠죠. 두 번째 문제 소유 가리기의 질문은 이 문제가 건강 문제 혹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반드시 지키기로 정했던 아주 중요한 규칙이나 가치관, 양보할 수 없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가 보시는 거죠. 꾸물거림이어도 저는 이제 건강이나 안전에 따른 씻는 문제, 씻는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 문제죠. 예, 아이들의 건강 문제니까 이때는 조금 부모님들이 개입을 하셔도 좋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질에 따라 또 그 팁을 주셨으니까 따라가면서 하시면 좋고요. 저희 책들에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디테일하게 나눠서 적어 놨고요. 그런 것들은 부모가 하셔야죠. 예, 특히 양치질 문제. 이거는 사실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녀들이 양치를 지금 안 한 게 예, 그 결과가 바로 다음날 이가 썩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한참 지나고 그 안 좋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서야 이가 아픈 거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모님의 문제로 가져오셔서 부모가 적절하게 개입하고 가르쳐 주셔야 할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일이 터졌어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구 문제일까?'라고 물어보실 때 자녀가 이 일을 합리적으로 본인이 잘 처리할 만한 나이와 성숙 수준에 들어갔냐, 뭐 이렇게 길게 말하면 너무 길고요. 그걸 해결할 만한 연령, 나이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라고 보시는 거죠. 자녀들이 스스로 할 만한 일들이라면 걔들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 혹은 이 자녀 간의 다툼에서 있는 예, 터울이 많이 지는 형제들 간의 싸움이라든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왜 좀 기가 더 세고 대찬 녀석과 좀 마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싸울 때는 사실 이게 능력 문제에서 좀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땐 '아 이게 누구 문제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적으로 나가시면 감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보통 등짝 스매싱이나 고함 지르기 뭐 이런 것들로 나가죠. 사실은 부모가 굉장히 고도의 지능을 요하고 고도의 그 사고를 요하는 직업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누구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때로는 그냥 부모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네. 그냥 내 옛날의 상처, 내 불편함 그런 것 때문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걸 때 인제 부모가 스스로 해결하실 일이지 뭐 훈육하고 이러실 단계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단 부모님께서 문제를 소유하셨을 땐 훈육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훈육은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는 정중한 요청에서 안 되면 우리가 다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나전달법이죠. 아이메시지. "엄마 이런 마음이야. 아버지는 지금 이런 상태란다. 이런 마음이란다." 이렇게 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단호하게 지시하는 단계.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논리적인 결과 부여는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이들이 자기 행동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 훈육은 부모가 문제를 소유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르쳐 주시고 천천히 사랑의 마음으로 지도하시는 단계고요.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개입하고 훈육하시는 거고요. 자녀가 문제를 소유하셨을 땐 지지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아이의 음성을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거죠.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아주 좋은 태도로 듣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그 마음을 읽어 주시고 "아 너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상태구나. 아버지가 이해한 게 맞니? 엄마가 이해한 게 맞니?"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자녀가 "네 맞아요." 라고 하면 또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서로의 대안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한번 또 추후에 "잘 해결됐어? 엄마가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어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것들이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부모의 태도입니다.